왜 굳이 그렇게 호구가 되려고 자처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더 힘들어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민사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멘탈 케어 서비스. 자, 민사적으로 오는 거는 재판이 바로 오진 않죠. 어떤 이제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있을 때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두려우신 게 있어요. 민사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갑자기 집으로 소리가 딸랑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전에 있죠. 그 전에 어떤 분쟁이 있잖아요.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런 분쟁은 가압류, 가처분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나 곧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마음의 대비가 되니까 멘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초 분쟁 때에 이 분쟁으로 파생되는 요소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게 딱 쟁점이 생겼어요. 자, 어제 상담했던 분들인데 딱 오셔서 어떤 말씀을 딱 해요. 딱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말고 궁금하신 게 뭡니까? 막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잘라요. 그거 말고 지금 궁금하신 게 뭐예요? 자, 이러면 변호사가 내 말을 똑바로 안 들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잘랐습니다. 그분의 말을.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이 뭔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흘러왔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쁘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 상황을 좀 다 들어보세요, 변호사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상담 내용을 다 청취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대략 듣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정리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분은 상담 내용도 정리되어 있어. 그리고 요약된 것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 분은 이 모든 불안함과 문제는 잘 모르셔서 난 거예요. 이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용 아니면은 자, 손해배상을 주긴 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주라는 만큼 줄 필요는 없어. 아니면 뭐 돈으로만 그냥 딸랑 주면 끝나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공사를 해줘야 돼.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어떤 막 상대방 아니면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난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딱 알면 왜 굳이 그렇게 호구가 되려고 자처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더 힘들어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를 다 안 들어도 정확한 이 법률 쟁점이라도 이해를 딱 하시면 문제가 거의 80, 90%가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내가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 사건이 어떻게나 튀는 사건인지 아직 이해를 다 못하셨으면 빨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해집니다. 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을 줘야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쟁점에 파생되는 문제까지 내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시니까 심적으로는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첫째는 상담을 받아서 이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소송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사 소송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때는 이 소송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재판을 위임을 했냐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변호사만 나가도 돼요. 의뢰인이 꼭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꼭 의뢰인이 나오시는 사건들이 있죠. 그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시는 게 심적으로 더 좀 안정이 되실 것 같으면 나오시고 이거 나오고 신경 쓰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다. 내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본인 생활에 충실하시고 본인 일에 더 신경을 쓰셔라. 이거에 신경 쓸 바에야 이 신경 빼서 그냥 자기 일,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가정에 더 충실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사건은 그렇게 의뢰인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거나 나한테 더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 인접한 주민들 간의 사건, 위아래집 간의 사건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드시기 때문에 나오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을 만한 변호사, 신뢰가는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재판이 딱 끝나면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다.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는 그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나는 덜어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민사재판은 이 덜어내는 느낌이 한 6할, 7할이 된다고 봅니다. 60%, 70% 이상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신 게 이게 더 손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 중에 이 민사재판을 하면서 암 걸리신 분만 제 사건 진행 중에 5분이 넘으세요, 이제.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제가 케어를 해드리는 부분이 덜어내시라는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근데도 나와야 하면 나오시면서 이 전략들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세요.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재판 단계에서도 아시고 결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을 하시고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민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사는 다른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경험 중에 최악의 위기 상황을 나는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뢰인분들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면 더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아는 게 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 최악의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혼자 이겨내시긴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한테는 이 시간을 극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과정을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도 마찬가지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안다는 게 그냥 느낌으로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형사는 내가 가서 진술을 하고 내가 재판에 서고 내가 움직이죠. 내가 알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저희 의뢰인들은 진술 교육을 하고 리허설을 통해서 진술 과정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 사건, 이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숙지가 돼야 돼요. 숙지가 돼야 진술을 똑바로 합니다. 진술을 내가 하는 데 자신이 있어야 이 사건을 내가 알고 내가 지휘한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인 극복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이 사건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눈앞에 있더라도 이 안 좋은 결과에 대한 극복 방안, 혹은 이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내가 주체적으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시간을 벌고, 안 상태에서 내가 그걸 극복하기에 직접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형사사건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해서 그걸 케어해 나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졌어요. 이 잘못을 지고 그냥 버려놓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그냥 힘들어하고만 끝인가요? 그러면 잘못 발현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 잘못을 안 하겠다는 반성을 충분히 제정신으로 하게 하고 할 때에 재범을 안 해서 사회가 건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형벌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형사 의뢰인분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케어를 해라. 민사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형사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심리적인 케어를 잘 하셔서 저희 의뢰인들이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위험에 처하신, 공경에 처하신 분들이든 힘이 되시고
극복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니키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